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음, 오늘은 뻥튀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랜만에 영상 올라가죠. 요 앞번 영상 올라갔을 때가 제가 격리할 때 영상 올렸었거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했을 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격리 벌써 걸린 지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든요. 알러지 비염 때문에. 근데 지금 비염 증상이 없는데 비염이 만성 비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충농증이라고 그러죠. 충농증. 그래서 계속 코맹맹이 목소리가 안 없어지네. 그래서 좀 듣기에 좀 아주 뭐 비음 소리 들린다. 뭐 이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 코로나 걸린 이후로 기존에 있던 알러지가 만성이 되어 버렸어요. 목에 이제 가래도 계속 끼고, 그래서 마른 기침 자주 하고 여전히 이 후유증이 좀 오래 가네. 약간 좀 이제 충동증,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어 낫지를 않는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계속 코맹맹이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뻥튀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뻥튀기에 대한 영상에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뻥튀기에 대해서 뻥튀기 영상, 제 영상들 보면 뻥튀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SI 안 한다, 개발자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뭐 뻥튀기 업체 사장님도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어요. 고객이 경력자를 원하는데 경력자가 없다. 그래서 뻥튀기를 뭐 관행적으로 뻥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예전 영상에 있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객은 3년차를 원했는데 뻥튀기가 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한테 교육받은 친구 중에 뻥튀기로 취업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뻥튀기에 취업을 또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야, 좀 아니지 않냐? 나도 뻥튀기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가 뻥튀기 가면 어떡하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이 친구도 저한테 또 바로 또 설득당해서 다시 알아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뻥튀기를 누구나 가기 싫겠죠. 그러면은 뻥튀기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국비 학원이든 어디든 뭐 부트캠프든 공부를 했어.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근데 막상 저도 이제 요번에 총 신입사원 5명을 뽑았는데, 포트폴리오로 이제 질문할 거리를 계속해서 찾아내지, 뭐 이게 딱히 큰 비중은 안 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 학원을 나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대강 훑어봐요. 훑어보고서 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게 몇 가지 메모를 해요. 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요. 질문 난이도가 얘 봐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걸 답변하는 순간 얘는 합격이야. 근데 뭐 코드가 뭐 별거 없네 이러면은 딱히 질문할 게 없어. 이러면 이 친구는 상황 봐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취업을 여기저기 하고 취업이 안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 100개 냈다, 이력서 200개 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뭔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나는 당장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 오는 데는 어디야? 뻥튀기. 뻥튀기에서 연락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력서가 저한테 와요. 뭐 5군데인가 6군데인가 다 제 이름으로 이력서를 회사에서 올려줘가지고 그 모집 공고를 올려서 계속 연락이 와. 난 뭔지도 사실 몰라. 뭐 했다라고 하면 알아서 또 취업해서 또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봐요. 공고 뭐 수정도 할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아무튼
이게 오는 걸 딱 보면은 일단 신입사원 지원하는 친구들이 모집 요강을 자세히 안 봐. 참고로 지금 신입사원을 5명을 저희 팀에서 부서에서 개발자 저희 팀이죠 사실 팀에서 5명을 뽑고 나서 거의 반 가까이가 신입사원이야. 더 이상 신입사원을 못 뽑아요. 그래서 5년 차로 했다가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된 사람만 뽑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된 사람은 이력서 뭐 지원을 안 해. 그래서 다 지인들로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인이면 뭐 거의 100%죠. 지인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추천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가니까 이 사람 당연히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만약에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 뭐 행실이 엉망이다라면 당연히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 면접 볼 때 뭐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년차 이상 된 사람을 지금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나이대가 40대 이상이야. 재밌는 건 또 지금 뭐 말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경력자들을 뽑으니까 나이 많은 40대 이상의 경력자들을 뽑으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이미 뭐 안 좋은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믿음이 가. 이제는 기대치가 너무 높이 점점 생기고 있어. 잘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뭐 5년차 이하, 5년차 이상 개발자들을 뽑아도 이 사람의 연봉 한 2배 정도 주고 40대 이상의 개발자를 뽑으면 이 사람들이 잘해. 설계부터 분석, 회의, 협의 다 해. 오히려 5년차 이상의 그 개발자들보다 뭐 2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몇 명이 할 일을 다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만 자꾸 모이니까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생겨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5년차 이상을 모집 요강을 했다가 10년차 이상의 모집 요강을 지금 진행을 중이에요. 근데 이력서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들이 모집 요강에 그 경력 커트라인을 줬는데 그거를 안 보고 다 지원을 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지원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들어. 아쉽게도 이제 신입사원을 더 이상 못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뽑는데 진짜 신입사원 뽑을 수 있는 상황이면 뽑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계속해서 뻥튀기 업체에서만 연락이 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부족하면 그거를 보완해서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그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뻥튀기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 SI 뻥튀기의 안 좋은 욕들만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런 업체도 없어야겠지만 이런 업체를 통해서 경력을 쌓으려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뻥튀기는 사실 없어져야 되죠. 자신이 준비를 잘해서 처음부터 단계를 잘 밟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야. 부족하면 당연히 개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되고, 그리고 뻥튀기 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뻥튀기 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지금 그 프로젝트에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신입이 들어왔어. 당연히 못하겠지. 그러면 그 업체는 일단 사람을 들여줬으니까 돈은 줘야 되잖아. 그런데 결국 개발은 못해.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 응?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뻥튀기 하는 업체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회사들은 뻥튀기해서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전 회사도 그랬고 지금 회사도 그러고. 이제 이직한 지 이제 5개월 됐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신입사원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기획 쪽에서 아니, PM 쪽에서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신입사원 개발자들을 들여서 그 문서 지원 보내.
그러면서 잘 됐다, 얘네들 키워야겠다. 이거는 사실 서비스로 들어오는 거거든. 돈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해, 손이 더 필요해.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얘네들 너네 들어온 김에 이거 빨리 끝내고 프로젝트 세팅해서 이거 경험해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경험을 계속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프로젝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뻥튀기 업체들은 이렇게 자기 뭐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그냥 소싱하는 거야, 소싱.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싱은 경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경력자. 신입사원을 소싱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신입사원 소싱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아서 뻥튀기해서 경력자로 내보내는 거지. 신입사원을 소싱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조건 바로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소싱을 요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될 사람을 신입을 들어와 일을 못 하잖아. 의미가 없잖아. 소싱은 경력자가 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뻥튀기 업체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뻥튀기 하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고, 뻥튀기 하는 회사는 그런 애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거야. 경력자를 채용해서 해야지. 경력자가 없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을 해서 그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뻥튀기를 선택하는 신입 개발자나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업체 사장님이나 이거는 피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뻥튀기 들여놓고 내보내고 그 책임을 다 그 신입사원한테 주려고 막 할 거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책임은 뻥튀기로 들어온 사람한테 엄청나게 책임 전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뭐 돈 물어내라 이런 건 아니고 욕을 많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뭐 SI 안 하느니 개발자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를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개발자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갖고 올게요. 다음에 아마 책 소개할 것 같아요. 네, IT 책 말고. 네, 이상입니다.